안녕하세요. 이재관입니다. 페페TV에서 주관하는 이재관의 클로즈업, 블록체인에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효과를 이상한 걸 줘서 그러나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수금 5시에 진행하고 있는 페페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관의 클로즈업,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인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정상 카메라도 돌려놓고요. 함께 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15번째 페페TV에서 주관한 이재관의 클로즈업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도 계속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블록체인을 대한 공부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쭉 서치를 해보면서 개념을 조금 설명해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잠깐 들어보시면은 개념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발표를 해놨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블록체인을 통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든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합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입력해둔 규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별도의 개인 신분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 인증 정보가 블록체인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IBM은 중국 내 돼지고기 추적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했습니다. 돼지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어떻게 키워져 어떤 경로로 유통되어 여기까지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모든 제품의 공급, 유통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재산상의 거래도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쌍방의 계약 내용에 합의만 하면 그 내용을 모두가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합니다. 제3의 기관 인증도 수수료도 필요 없습니다. 싸고 투명하면서 안전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되게 이제 설명을 쉽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건 이러한 내용들이 관련된 사항들이나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 둘씩 기사를 검색해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미리 서치해 놓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서치를 미리 해 놓은 기사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들어가고 있네요. 자, 시스템을 점검을 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를 하고요. 자, 블록체인의 인재는 적고 규제는 많다는 내용의 기사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요. 자, 보험에 버는 블록체인 바람, 인슈어테크 속도전이라는 머리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게임 데이터 공유가 돈이 될까? 블록체인 프랙탈 서비스의 시선 집중이라는 기사가 검색이 되어 있고요. 자, 국내 블록체인 기업 코인토스 해에 2천만 달러 규모의 독점 기술을 수출했다. 라는 그런 기사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KCCA 오는 20일 블록체인 컨퍼런스 개최 미래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라는 기사가 검색되어 있고요. UAA 블록체인의 최대 강점은 규모와 속도라는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기사를 서치했던 내용인데요. 자, 실시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또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아까 규제, 인재는 적고 규제는 많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육성 시급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규제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보안, 분산, 시스템 등 전문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도 시급하다는 촉구가 잇따른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안성 강화, 합의 알고리즘, 안전한 지문 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원천 기술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응용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던 내용이고요. 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기록물의 법적 효력이 보장돼야 하고 기술 발전은 투자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가능하다. 일괄적인 참여 제한과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아닌 자율적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세계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과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전략이 시급하다라고 공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블록체인 육성에 시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였고요. 자, 어떤 내용들. 자, 국회에서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는 내용이고요. 블록체인 인재는 적고 규제는 많다. 라는 기사를 좀 전에 봤었고요. 자, 보험업계에 부는 블록체인 바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에 부는 블록체인 바람, 인슈어테크 속도전이라는 머리 기사인데요. 예시안을 들어온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어린 자녀도 작은 부상을 입은 데다 A씨도 뒷목에 충격을 받아 동반 입원을 하게 됐다. 직장과 아이, 부상의 삼중고에 놓인 A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수십 장의 서류를 떠올리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행히 가입 보험사가 블록체인 기반 자동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점을 알게 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다. 사고 후 블록체인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리모델링 해준 덕분에 보험금 상승의 부담도 들었다. 예시안을 들어서 이제 설명해 준 사항이네요. 자, 인슈어테크 바람이 보험업계에 신풍속도를 그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는가 하면 설계사의 역할을 대신해 보험을 리모델링 해준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험업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도 보여지고 있네요. 교보생명권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고요. 자, 결론 부분은 자, 블록체인 플랫폼은 정보를 분산 저장해 개인 정보 유출에 부담이 적다.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성을 우선 제거하고 시작하는 셈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보안 기술자들이 블록체인에 더욱 열광한다며 블록체인 플랫폼의 정보를 분산화, 암호화에 저장하면 이전과 같은 형태의 정보 유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보안 기술자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더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계 공유가 돈이 될까라는 기사인데요. 자, 게임 데이터 공유가 돈이 될까? 블록체인 프랙탈 서비스의 시선 집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게이머가 게임 플레이 경험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버려지던 게임 플레이 데이터가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4월 18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위워크 빌딩에서 개최된 프랙탈 기자 간담회에서 김천일 프랙탈 대표는 게이머가 게임 플레이어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다라는 사항이네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프랙탈 프로젝트는 게이머의 플레이 데이터를 모아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광고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정보를 제공한 게이머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렇네요. 자, 언뜻 보면 보상 마케팅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김천일 대표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95%에 이르는 비과금 유저들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으로 다시 과금 사용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네요. 자, 이 에코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김 대표는 지난해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해 왔으며 게이머에 대한 보상 또한 블록체인 토큰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완성도를 위해 코인 시리룸, 에디 트라이비아 공동 창업자, 이스티모 그룹, 이라이 그람 최고 정보 책임자, 비토근 조나단 추 등 블록체인 분야의 글로벌 어드바이저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네요. 게이머들이 공유를 하면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국내 블록체인 기업 코인토스 해외에 2천만 달러 규모의 독점 기술을 수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기업이 2천만 달러. 자,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해외 기업과 기술 및 플랫폼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기사고요. 코인토스 양기용 대표는 18일 에스토니아 본사를 둔 여행 전문 암호화폐 기업 타이토스와 향후 2년간 2천만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기술 및 플랫폼 제공 협약을 맺었다라고 밝혔네요. 에스토니아에 있는 여행 전문 암호화폐 기업과 2천만 달러의 블록체인 기술 및 플랫폼 제공 계약. 그러네요. 코인토스는 여행 관련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시스템, 현지 통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네,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수출의 길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타이오 블록체인 및 AI의 설계자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와 기술진이 참여해 미래 금융 기술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이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더 이제 협회, 이런 산업화를 하고 있는 협회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볼까요? KCCA 오는 20일 블록체인 컨퍼런스겠지. 미래의 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전 세계 GDP 10%가 블록체인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금융권 분야에도 응용 확대되는 추세로 인증, 관리, 디지털 컨텐츠, 소유권, 온라인 투표 등의 분야에 활발히 이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그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미나는 그동안 드물었다. 더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인지도 높은 가상화폐 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가 쏟아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ICO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 및 실전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공식적인 강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오후 2시 KCCA 한국암호화폐 총연합회네요. KCCA 주최로 제1회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린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본 컨퍼런스는 300명에 한해 선착순 마감이며 강연비는 만원, 입금 후 한국암호화폐 총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프로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CCA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협회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저기서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전화진 블록체인의 인간 자아 실현 욕구를 발견하다 라는 기사도 올라와 있고요. 해외 소식도 한번 볼까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두바이 블록체인 최대 강점은 규모와 속도다 라는 내용인데요. 노아 레포트 두바이 미래재단 COO 단독 인터뷰, 두바이 블록체인화 계획 최초 수립자라는 기사인데요. 현재 시간 지난 16일 오전 10시 두바이 월드 블록체인 포럼 2018 현장에 마련된 대형 강연장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두바이를 블록체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노아 레포드 두바이 미래재단 COO의 강연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자, UA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엔 두바이의 미래 혁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정부 산하기관 두바이 미래재단이 있다. 두바이를 블록체인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미래재단에서 나왔다. 노아 레포드 운영 책임자는 두바이 미래재단의 리더로서 최초로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세우고 계획 추진에 앞장서 왔다. 그러네요. 도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15개 시범 운영한 뒤 두바이를 블록체인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두바이를 블록체인 도시. 블록체인화 계획은 적용 범위, 세세하게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바이 미래재단 리더로서 2030년 두바이의 미래 모습을 상상한다면 두바이 정부의 모든 거래, 서비스는 블록체인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건설도 자동화돼 건물이 자동으로 세워지고 모든 문서의 25% 정도는 3D 프린터로 인쇄된다. 중요 재판과 같이 고도의 정신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도시의 모든 활동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네요. 2030년에 블록체인화된 두바이, 도시 전체를 블록체인화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그때 되면은 건물도 자동으로 세워지고 모든 문서 25%는 3D 프린터로 인쇄된다.
그러네요. 고도의 정신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 활동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글쎄요. 지구는 상상이 조금 덜 되는 분야긴 한데 2030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아무튼 미래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서도 그런 상황을 미리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토론의 블록체인 방향성을 한번 볼까요? 자, 금융산업 블록체인 활용 늘리려면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을 정해야 한다. 2018년 미래금융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금융산업별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진행된 2018년 미래금융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업계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늘리려면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술 개발 속도에 치중하기보다 기술 개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래금융포럼에서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볼까요? 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운영하다 보니 고객 정보 관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도 발생한다. 카드사는 고객 거래가 중지되면 탈퇴 처리를 해야 하고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과거 데이터가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삭제하기 어렵다. 이 세션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른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할 때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참여자 제한 없이 무서운 속도로 크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아직도 아날로그적 사고로 접근해 논의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자, 작년에 보험금 스마트 청구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해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어려웠다. 개인정보를 민감한 정보와 민감하지 않는 정보로 나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 금융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물론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신뢰성이 확보가 중요하다.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을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기사화 돼서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사 검색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매번 살펴볼 때마다 다양한 기사들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기사를 검색하면서도 어떤 적용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을 새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매 산업 분야에서 야,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걸 적용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도 있고 정책적인 방향성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고 또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조금은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먼저 그걸 선점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기업체에서는 지금 독점적으로 외국과 수출 계약도 맺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새로운 시장을 선점을 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 단체, 또 분야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 도시 전체를 블록체인화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뭐 불과 한 2030년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모든 게 뭐 진행되고 뭐 제조 과정이라던가 문서적인 처리들이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분야 각계각층 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뭐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 아니면 관심 있는 뭐 기술 분야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뭐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페페TV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에 관한 정보, 기사, 검색을 통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재원의 클로즈업의 타이틀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월수금 5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뵙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15번째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해봤는데 매번 이제 뭐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글쎄요,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 가지 신기한 또 다양한 또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어 가는 그런 걸 조금씩 더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활기찬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회차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사안을 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